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에는 참 증시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흐름부터 좀 짚어주세요.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지수가 소폭 움직였습니다. 2,595포인트에서 2,617포인트, 즉 이제 2,600포인트는 일단 안착하는 걸로 지난주에 제가 예상해 드렸는데요. 네. 안착됐고요. 전체 지수는 작은 박스권 상단이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 2,582포인트 돌파를 못했는데 이걸 돌파를 하고 이번 주에 2,629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올해 증시가 1월부터 시작하면 1월 달에 중순부터 급등했다가 한 달 다시 또 조정받고 또 한 달 뒤에 또 급등하고 또 조정받고 또 지금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오르진 않고 소폭씩 작은 박스권은 계속 단계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반도체 중에 뭐 국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좀 순고력이 급등, 사실 급등 큰 뭐 수익률은 아니지만 이제 대형주 그동안 2년 동안 못 가다가 급등을 해서 순고리기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400 와서 순고리하는 상태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자동차주가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현대기아나 모비스나 자동차주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샀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외국인 관련된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특히 기아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5%에서 마이너스 한 10% 사이에서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박스권 상단, 장기적 상단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조정을 추가 상승 랠리를 실패하고 거기서 이제 순고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안정적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정적 이슈 미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같이 중소형주 좀 빠졌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셌습니다. 네. 그 864포인트 저점이 고점이 880포인트인데 지수 중기 저항선이 주봉상으로 880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 거기가 도달했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1, 2주 동안 이제 추가 상승 갈림길인데 아마 추가 상승 될 걸로 보입니다. 그 가장 거기에 이번에 반등한 게 바로 2차전 양극재주인데요. 네네. 양극재주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가 벌써 67만 원, 뭐 60만 원대에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주 반등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더 갈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고 이번에는 2차전 양극재주가 고점, 사상 고점을 돌파한지 여부를 좀 체크를 7월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7월 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2차전지 양극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주가 성우하이텍, SL 같은 거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기적으로 시세가 마감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트업체인 이제 현대기아도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도 같이 모멘텀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시세가 좀 확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기 시세가 마감됐다. 그래서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나 업종별로도 굉장히 흐름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이번 주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주로 샀는데 네. 반도체도 사고 여러 가지 좀 샀는데 이번 주는 소폭 이제 일주일 동안 코스피가 외국인 781억 팔고 코스닥도 776억 파는데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했거든요. 이제 기관이 그동안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기관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특히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보면 상반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좋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해주고 지수도 지금 6월 지수로 2,700 상단을 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매매에서 보면 기관이 코스피는 1조 3천억 폭풍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1,442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매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금융투자에서 매매가 1조 1,000억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제가 종목별로 한번 제가 체크해봤더니 외국인이 전체에서 코스피 781억 순매도하는 상태에서 포스코홀딩스를 한 1,217억을 매도했습니다. 네. 1,217억 매도하고 기아차도 773억 매도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매도, 삼성전자 오히려 소폭 샀는데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목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2,617억을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했는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하이닉스, 기아
핵심적으로 단기적으로 아직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미리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한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네. LG화학 1,099억 순매수했고요. LG에너솔루션 884억. 이것만 해도 거의 1,907을 두 개 LG 매수를 했다는 것은 2차 전지 쪽이 계속 좋고요. 그렇네요. 그다음 네. 삼성 SDI도 매수했습니다. 삼성 SDI 이미 외국인 주분이 49%대 왔거든요. 28%부터 시작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삼성 SDI가 삼성전자를 이어서 외국인 지금 50% 넘어갈 거다. 계속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한 주식을 보면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그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 차익 실현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소극적인 흐름들을 살펴드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추후에 또 괜찮을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차트 보는 법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차트를 봤을 때 좀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주식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차트로 바닥 탈피한 주식 찾는 법을 제가 이제 간략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투자자들이 차트를 잘 모르면서 어디서 팔고 사고 막 그러면 대충 한 20-30% 먹으면 주로 팔아요. 네네. 팔고 또 다른 거 어떤 걸 갈까.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신봉하는 차티스트라고 하죠. 차티스트는 차트에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재료라든지 네, 네. 모든 게. 그럼 실제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차트라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차트에는 기본 차트, 보조 지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뭐 차트를 이용한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모든 차트는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즉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거래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요즘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부터 심리를 전공한 사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는 상경 계열을 주로 전공한 사 맞아요. 많았는데 네. 지금은 심리학이라든지 뭐 기술이랑 네. 관련된 심층 분석하는 특히 심리학 쪽이 아주 성공하는 애널리스트도 많고요. 그래서 심리학이 아주 제일 중요한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은 이제 사람을 알면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말 그대로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되려면 이 차트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차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를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 하든지 기본적인 차트에 나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세가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고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시세 형성 원리라는 게 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 제가 가시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를 잘 이해해야만 이제 되는데 요게 바로 나타낸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격 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의 개념 중에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사고 그걸 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주가의 뭐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이런 걸 보면 시세가 지금 오를지 내릴지 아니면 추세 하락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저점에 사서 가장 고점에 파는 게 우리 투자자 전부 다 처음에죠. 욕망이에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데 뭐 산업도 알아야 하고 매크로도 알아야 하고 그런 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지표가 모멘텀 지표인데 네. 모멘텀이라는 것은 전환 지표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전환할 때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패스트가 있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 모멘텀 지표 중에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주지표, 보조지표 전부 다 합쳐서 앙상블이 되는 거거든요. 앙상블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각각 개개의 악기라든지 뭐 그걸로는 이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데 뭐 앙상블이 되면 조화가 잘 되면 감동을 주거든요. 이제 음악도 그럼 예술적인 경지 우리가 기술적인 경지를 떠나서 예술적인 경지가 있어야만 타이밍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은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보조지표와 주지표 같이 합쳐서 이 앙상블이 나오게 만들면 이게 수익이 나옵니다. 네.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한 가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바닥 탈피한 종목을 체크하는 기전에
볼린저 밴드가 이제 가격 지표인데요. 네.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고 확산이 기본 어떤 이제 여기 이론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수렴했다가 어디로 확산,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위로 갈지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주식은 수렴하면 위로 갑니다. 그럼 수렴했을 때 주식을 내가 관심 있게 보다가 위로 가면 바로 초창기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네네. 오히려 수렴했다가 밑으로 내가 바로 손절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렴과 확산이 볼린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 동그라미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펀더멘털 어떻게 개선되는지 좀 체크해서 좋아진다면 위로 간다. 이렇게 네.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선로 가열권 쌍봉 하락 전환 고점 체크하는 방법은 스토캐스틱이 전환 지표인데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네네. 길이에요. 그래서 파동도 알 수 있고 그럼 보면 이제 큰 네모칸이 있는데 네모칸 안에 동그라미가 2개 들어가 있다면 쌍봉이 나오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열권 들어가서 쌍봉이 딱 나타나면 하락이 딱 내려오면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 주로 주가는 내려옵니다. 하락 네네. 전환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해서 팔면 거의 고점에서 팔게 되거든요. 이거에 이제 내가 무기를 장치하는 거죠. 수익에 대한 무기.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바닥이라는 것은 내가 집중 올인 모든 걸 투자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리스크 없으니까. 네네. 그럼 리스크 없을 때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장기적 월봉 기준으로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5년 동안 주식하면서 보니까 월봉 차트는 내가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완성이 덜 됐는데 너무 빨랐구나. 결국은 바닥을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침체권 2개, 저 스토캐스틱이랑 침체권 2개라는 것은 밑에 네모칸 있죠. 네모칸이 침체권인데 이 크게 보면 2개 정도, 하이닉스도 15만 기준으로 보니까 크게 2번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번에 올해 1월이 완전 바닥이거든요. 네네. 1월 달 주식은 삼성 하이닉스를 모든 돈 집을 팔아서 올인해도 기술적으로 리스크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안에 더 들어가면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2개 있듯이 그럼 작년도 22년도 1월 달 보더라도 그 밑에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 크레스가 발생 2개 침체하고 골든 크레스가 발생되면 이제부터 바닥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닥 탈피에 성공했기 때문에 매집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래서 올라갔다 폭락하면 또 사고, 폭락 사고, 저점 안 깨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바닥이 확대돼.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바닥 탈피 성공하고 매집해야 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럼 경기 민감 내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경기 민감주로 이런 식으로 저점에 사놓으면 리스크 없이 거의 100% 가까이 50% 100%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가장 간단하게 장기적으로 바닥을 탈피한 주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자의 심리를 또 나타내는 게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지표와 보조지표들 적절히 공부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전략을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어떤 투자 전략을 보면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미국 기준금리 동결되는지 네. 뭐 인상하더라도 스탠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목요일 날 반영되겠죠. 그래서 뭐 이미 예상한 대로 금리를 0.25% 올리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이제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동결한다면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더라도 지금 그보다 더 스탠스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그렇게 리스크로 다가오는지보다는 그러면 네. 결국은 만약에 추가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성장주가 차익 매물이 좀 확대될 걸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주일 동안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성장주들이 좀 견조하게 매물이 출현됐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네. 부정적 이슈가 나오더라도 겁락을 겁먹지 말고 오히려 담을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제 경기 특히 고용 시장의 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빠져야 고용 시장도 더 실업률도 더 높고 하면 물가가 좀 빠져야 되는데 고용이 너무 탄탄하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냥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둔화도 그렇게 둔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용시장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안정적인 전체적인 전략을 고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경기 민감주, 특히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경기를 한 1년 정도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종목들이 요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학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외주들이 이번에 기회에 시세에 동참할 걸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잠깐 조정을 받을 때도 최근에 이제 지수가 15% 이상 조정 받을 때도 네. 화학주는 좋았거든요. 그만큼 소외주도 이제 시세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가장 좋은 소외주까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을 보고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실 종목은 결국에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나올까요? 어떤 오늘은 이제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순수화학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네. 제가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런 주식들이 좀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삼성 SDI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8월에 배우해산도에서는 우리 아이 바뀌었었는 포스코홀딩스. 네. 이제 철강에서 소재사로 2차전지 친환경 소재로 이제 롯데케미칼도 순수화학에서 이제 2차전지 소재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엔진을 달았기 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상 고점을 역사적인 고점까지 2030년까지 다 돌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네. 이유는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회복 추세지만 주가도 회복 추세를 갈 걸로 보이고 화학업황 부진은 지금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이라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에틸렌 공급이 이제 보수라 여러 가지 있어서 공급이 축소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될 걸로 보여서 조금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2차전지 소재 매출이 한 5조였다가 2조로 더 늘렸습니다. 30년까지. 그럼 2030년까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화학주란 개념보다는 이제는 2차 전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LG화학이 그렇게 해서 30만 원에 이따가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고 100만 원 가듯이 그런 흔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증가됩니다. 과거에 영업이익이 21년도 1조 5천억이 났거든요. 네. 그것이 내년부터 그걸 돌파합니다. 그러면 21년도 고가까지를 내년에 돌파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케미칼 이제 최근에 정말 최근 사이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그냥 바닥 다지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제 네, 목표가 롯데케미칼 먼저 월봉 2년간 차트를 봤더니 아까 이제 차트로 바닥을 탈피한 주식. 네, 맞아요. 완벽히 지금 적용됩니다. 그렇네요. 32만 원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3년 2년 동안 밑에 스토캐스트의 바닥을 2번 형성하고 침체 2번 형성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게 올해 1월 달에 작년 11월에 발생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여기 17만 원, 18만 원 있거든요. 그럼 리스크 없는 상태에서 위에 스토캐스트상 가격권이 한번 딱 나왔다는 것은 이제 밑에 눌림목에서 저점에 사는 구간이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번 달에 양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년간 차트 보면 가장 매수할 적기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리스크 없을 단계 적기고 그다음에 5년간 월봉 차트를 봤더니 5년간 보면 45만 원부터 빠졌거든요. 네. 18년부터 경기가 안 좋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올라갔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하락 파동이 완료됐습니다. 크게 보면 두 번의 큰 게 있고요. 그 위에 왼쪽의 모양과 오른쪽 모양이 똑같습니다. 스토캐스트 보면. 그리고 이제는 가을권 갔다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리스크 없이 다시 추세적으로 기분 가면 이제는 35만 원, 32만 원, 45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 제 목표가는 지금 단기적 21만 5천 원 올 여름에 네. 이것만 돌파하면 그 위에 30만까지 봐도 된다. 그래서 21만 원 5천 원 보고 손절가는 뭐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짧게 17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케미칼 조금 전에 배운 차트 분석과 더불어 확실하게 좀 저점에서 탈피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 21만 5천 원, 손절가 17만 원 주셨으니까요.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한마디 주세요. 네, 사고 팔고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차트를 배워야 한다. 기본 군사 훈련 이수 없이 전장에 투입시키는 일은 없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배웠던 차트 전략 잘 공부를 하시면은 확실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팁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요. 또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투자 전략과 차트 분석 팁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MSCI 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등재가 또 불발됐다는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에서 여전히 좀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외국인 등록제 폐지하거나 여러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등재가 되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